먹는 거를 되게 많이 좀 강조를 해요. 요즘 대부분이 잘 안 먹기 때문에 그걸 먹음으로써 다이어트 시작에 거의 저는 한 50% 이상이 시작된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안녕하세요. 세안한방병원 조성진 원장입니다. 지금 병원 원장이고요. 병원에 한의사 선생님들 3분 계신데 저는 이제 다이어트 진료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효과 좋습니다. 뭐 어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 다이어트에서 살을 빼는데 먹는 양을 줄이지 않고 살 빼는 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운동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에 먹는 양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 먹는 양을 줄이는데 스스로 잘 조절을 할 수 있는 분은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스스로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약의 도움을 받는데 뭐 약도 이제 뭐 양약도 있고 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이 있지만 한의사 입장에서 양약은 좀 몸에 너무 강하게 작용돼갖고 부작용도 좀 많고 한약이 몸에 좀 부담 없이 식욕 조절, 체지방 분해하면서 살 빼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약으로 이제 처방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탕약 종류, 물약 개념의 탕약이 있고 또 이제 조금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환 종류로, 그러니까 정로환이나 그런 것처럼 환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타블릿 형태로 한약을 그런 식으로 또 정제를 해가지고 좀 더 먹기 편하게 환자분들이 좀 접근하기 쉽게 많이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덜 먹을 수 있게끔 식욕 조절을 하는 부분인데요. 환자분들을 진료를 한 다음에 그 환자분들의 체질이라든가 환자분들의 특성에 맞게끔 이제 좀 덜 먹을 수 있게끔 체지방 분해할 수 있는 방향성을 맞춰서 이제 한약 처방이 들어가지게 되고요. 처방 약제는 보통 한 10가지에서 한 15가지 약제 종류를 이용해서 처방 구성이 이루어지죠. 한약제로. 달라지기도 하는데 또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은 환자분 진료하고 그분한테 맞게끔 이제 처방이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칙인데 제가 이제 다이어트 진료를 거의 한 10년 이상 보고 환자분들도 뭐 10,000명, 20,000명 이상 보다 보니까 이제 그 특성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정형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형화에 맞춰서 미리 이제 약을 좀 처방을 해놓고 진료 본 다음에 그 맞는 약을 처방을 나가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진료를 본 다음에 그 환자에 맞는 처방이 나가게 되면은 처방이 일수가 최소한 보름분 이상은 한 번에 이루어져야 돼요. 환자분들이 약을 먹고 첫날 먹었을 때 바로 좀 그 부분이 불편한 증상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름분 처방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다 먹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제 환자분들 상태라든가 증상 맞춰서 좀 처방을 해놓고 혹시라도 뭐 맞춰서 처방을 했지만 그게 이제 몸에 안 맞는 부분이라든가 좀 불편한 증상이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의 좀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식욕 조절이라든가 체지방 분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에서 이제 초기에 좀 나타나는 증상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가슴 두근거리나 속 울렁거리는 증상. 그러니까 식욕 조절을 시키다 보면 교감신경을 좀 항진시키게 되고 그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 조금 더 심해졌을 경우에는 이제 잠을 좀 깊은 잠을 못 잔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손떨림 증상이 나타난다라거나 또 구역감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약을 복용하고 한 3일에서 한 길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소실이 되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도 그런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본인이 그 증상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일상생활이 힘들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약을 다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약 강도라든가 약 처방 구성을 조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식욕 조절이 되고 체지방 분해할 수 있게끔 좀 처방을 조절을 또 하죠. 한약을 먹고 쪘다라기보다는 한약을 먹을 때 식욕 조절이 돼서 줄었던 부분이 한약을 끊고 한약에 의해서 식욕 조절된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전보다 더 먹게 되는 경우인 거죠.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정교하게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약에만 의존해서 살을 빼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약으로 식욕 조절을 한다 그래서 식욕 조절 강도가 너무 세게 버리게 되면은 약을 끊었을 때 이제 그만큼 약으로 조절했던 부분이 빠지게 되면 식욕이 늘어나면서 더 먹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만에 의존하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약의 도움을 받지만 약을 끊은 다음에도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게끔 이제 본인 생활 리듬이라든가 그런 패턴도 같이 좀 조정할 필요는 있는 부분인 거죠. 양약도 그렇고 한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약을 안 먹어서 리바운드, 그러니까 요요가 온다라기보다는 약을 먹는 동안에도 일상생활이라든가 그런 패턴이 이제 좀 약에만 너무 의존했을 경우가 높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쉽게 빼면 쉽게 뺀 만큼 살이 다시 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약에 의존해서 다른 거 조절 없이 본인의 일상 리듬을 바꾸지 않고 약 먹고 살 뭐 뺄 수는 있는데 그 뺀 게 본인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그런 게 같이 포함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나중에 약을 중단할 때 그만큼 또 요요라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빼는 기간 동안에도 그런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환자분한테 설명하고 티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은 감량 목표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복용 기간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은 몸무게 빼러 오실 때 몸무게 체중 대비해서 한 10에서 한 15% 정도 감량을 목표로 진행하거든요. 그럼 보통 한 6, 70kg 대면 한 10kg 정도? 한 3개월 정도 기간 잡고 보통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한 60kg 대 분들이 한 10kg 정도 감량하는데 3개월 정도 하면은 이제 감량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능해요. 가능한데 저는 그걸 권장하진 않아요.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말한 요요라는 부분 때문인데 내연을 하면 할수록 본인의 생활 리듬이든가 패턴을 진료를 보면서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티칭이 가능하고 결과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에 3개월치만 약을 다 줘버리게 되면은 그 중간 관리가 전혀 되지가 않기 때문에 빼더라도 확률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아무래도 또 빼더라도 나중에 요요가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의 과정 내용이라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좀 많이 내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처방을 할 때 환자분 진료하고 몸 상태에 맞춰서 처방을 하더라도 그게 또 안 맞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는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는 봤을 때 어쨌든 약이라는 부분이 많이 약을 드셨던 분들 같은 그만큼 또 좀 이제 내성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약을 안 드셨던 분들이 약을 처방을 받게 되면 효과는 조금 더 그래도 더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100% 효과가 좋다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 최대한 내연하시면 그분 몸 상태에 맞춰서 더 처방을 하고 거기서 최대한의 결과치를 뽑아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뭐 당뇨 고혈압이 있다. 당뇨 고혈압 때문에 한약을 못 먹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진료를 통해서 당뇨 고혈압에 또 증상들이 체크가 될 거고 거기서 제가 진료를 본 다음에 이분은 먹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경우는 처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말한 당뇨나 고혈압이라는 진단이 있더라도 누구는 복용이 가능하고 누구는 복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진료를 통해서 이제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먹는 양은 무조건 조절이 돼야 됩니다. 한약을 안 먹더라도 양이 조절이 되면 살은 빠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약에 도움을 받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먹는 양 조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다이어트든 양 줄이지 않고 살 빠지는 건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 양 줄이는 걸 힘들지 않을 수 있게끔 들어가지는 부분인데 대신에 저는 이제 보통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먹는 종류는 너무 제한을 가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식단, 다이어트 끝나고 먹는 식단 저는 가능하면 동일해야 된다고 꼭 설명을 드려요. 다이어트 할 때 뭐 닭가슴살에다 샐러드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거를 평생 먹을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다이어트 할 때 그렇게 먹음으로써 살을 힘들게 빼버리게 되면 먹고 싶은 걸 못 먹은 부분이 나중에 오히려 더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요요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사의 종류 자체는 골고루 먹되 소식하는 부분 이런 이제 말한 것처럼 운동이라는 부분은 살을 빼기 위해서 접근을 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려면 운동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믹스커피 한 잔 열량이 한 70kcal에서 한 100kcal 정도가 돼요. 근데 그거 한 잔 먹으면 그냥 100kcal가 플러스가 되는 건데 운동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시간 정도 해야지 보통 한 100에서 200kcal 정도 소모가 된다고 설명을 해요. 보통 그 정도 또 양이고 근데 그러니까 운동 1시간을 한 다음에 200kcal를 이제 소모를 시킨 다음에 목이 말라서 맹물이 아니라 이온 음료라든가 그런 거 한 잔 먹으면 금방 또 플러스가 돼요. 그만큼 운동으로 살을 빼는 건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고 운동으로 살을 빼기 위해서 접근하는 건 그만큼 지금 말한 것처럼 에너지 소모라든가 본인의 노력이라든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운동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나중에 뺀 다음에 뺀 몸무게를 유지시키는데 그러니까 습관을 들여놨을 때 하루에 뭐 한 30분 정도 매일 빠른 구로 걷는 것 자체를 살을 뺄 때도 그걸 습관을 들여놔야지 나중에 뺀 다음에도 계속 해야지 뺀 다음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플러스가 축적이 돼서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고 요요가 안 오는 부분에 훨씬 더 유리하게 좀 작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을 빼기 위해서 힘들게 접근하는 거는 말리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요요 때문에 하는 거는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안 먹으면 그렇게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굶으면 뭐 약을 먹어서 굶더라도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을 수 있죠. 그럼 살은 더 빨리 빠져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약을 중단하는 시점에서 굶은 부분 때문에 오히려 폭식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요요로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침 먹는 거를 되게 많이 좀 강조를 해요. 아침을 요즘 대부분이 잘 안 먹기 때문에 그걸 먹음으로써 다이어트 시작에 거의 저는 한 50% 이상이 시작된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결국엔 그건 나중에 거의 요요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먹는 양 잘 조절해서 잘 빼시는 분들은 약 도움 없이도 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으시고, 근데 스스로 조절이 힘들다 싶은 분들은 아무래도 좀 도움을 받을 필요 있는 부분들, 전문가의 상의하에 식습관이라든가 뭐 생활습관이라든가 또 약에 의해서 도움받는 부분이라든가 하면서 살을 빼면 의지가 좀 약하더라도 훨씬 더 수월하게 쉽게 좀 살을 빼실 수 있고, 뺀 다음에도 뺀 몸무게가 전문가 도움 받고 살을 뺐을 경우에는 스스로 막 좀 굶고 뭐 힘들게 빼는 경우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나중에 요요 없이 또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도움 받으시면 훨씬 더 쉽게 수월하게 감량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